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호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여러분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제 선거 막바지인데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금요일날 사전선거를 하시고 저녁 때 아예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사전선거 했으니까 6월 1일 화요일은 임시공휴일이고 6월 1일 월요일은 2월 3일 2월 2일 월요일은 연가를 내는 거죠. 그래갖고는 연달아 쭉 그러니까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 쉬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좀 한산한 것 같아요. 요즘 같았으면 뭐 한산해서 좋긴 한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한산해도 불안해요. 그냥 막 부쩍부쩍대고 사람들 와 이렇게 있고 이런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산한 게 조금 더 여유롭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시기는 여유라는 개념이 아니라 불안한 개념이 앞서기 때문에 빨리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그다음에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되면 다들 이제 승복하고 진짜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군소리 그만하고요. 오늘 문제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25년 경찰 간부 문제고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관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무원법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질문 고르라는 거죠. 자, 일단은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자, 강론에서 국가공무원법. 자, 많이 나오는 테마입니다. 자주 나오는 테마고요. 물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종류나 이런 거를 내지는 않고요. 의무. 자, 공무원의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이걸 불이행했을 때, 또는 위반했을 때, 그랬을 때는 뭐가 된다? 이거 내부적인 문제로서 징계. 그렇다 해서 징계받았다 해서 형사처벌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병과도 가능하죠. 형사 절차. 이거는 외부적 제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형사 절차도 외부적 제재, 내부적 징계 이거는 내부의 영역에 있어. 그럼 징계받았다 해서 유무죄를 결정한 게 아니고 또 형사 절차를 거쳐서 유죄라서 반드시 징계 나오는 거 아니고 무죄라서 징계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서로 별개고요. 하지만 두 개의 병과가 가능하다는 거. 자, 국가공무원법 55조부터 공무원의 의무가 쫙 써있죠. 55조부터 선서의 의무,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품위유지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별게 다 있어요. 종교적 중립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전념 의무, 그 다음에 명령 복종 의무, 법령 준수 의무, 이런 것들. 예전엔 법령 준수 의무, 명령 복종 의무 충돌했을 때 뭐 많은 학설 판례가 있지만 지금은 아예 불법한 명령은 따를 복종 의무가 없다, 이런 규정까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65조까지 해갖고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법조문은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절차. 이게 첫 번째 테마고 두 번째 징계 절차. 여기 판례도 보셔야 돼요. 품위유지 의무, 직무 내외예요. 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징계 절차인데, 자, 징계권자가 있고 징계 요구자가 있죠. 징계 요구청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구 담당자가 있는데, 징계 요구는 재량껏 결정하라고 돼 있지만 명백하게 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명백하게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 이럴 때는 의무도 있다라는 거. 명백한 사정이 있다면, 현저한 사정이 있다면 이건 의무가 된다는 거 하고, 그래서 재량이 어로 수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징계 요구를 하면 당연히 이제 징계 대상자인 갑공무원의 징계 요구 보통 감독청에서 합니다.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 그러면서 징계 부과금도 5배 범위 내에서 5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거 이중처벌 아니에요. 왜? 형사처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징계권자는 또 징계도 재량이에요. 그렇다고 징계권자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의견 청취 절차를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의견 청취. 자,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면 이거 무효다라는 13조 1항, 2항 무효. 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만약에 거치지 않았다, 이걸 거치려면 무효라는 규정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징계 수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징계권자에게 주겠죠. 그러면 징계권자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재량껏. 그러면 요 기간 사이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업무를 본다면 아마 공직사무에 대한 청렴성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직위제. 이거 직위제 처벌은 맞지만 직위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이거하고 다르죠. 징계 아시죠? 6개. 파면, 해임, 강등, 그다음에 정직, 감봉, 견책 6가지 있어요. 징계 수위를 정해서 징계. 자, 직위제는 징계하고 본질이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건 똑같아요. 자, 직위제 처분이 나왔다가 징계가 나오면 직위제는 사라지고 장학내를 향해서 소멸하고, 또
징계가 그 자리를 어찌됐든 대신해서 이렇게 징계 나오는 거죠. 만약에 징계에 대해서 행정소송, 그래서 징계가 소멸했다, 또 취소됐다, 그래서 직위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직위제도 별도로 처분성을 인정하니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직위제 했다가 새로운 직위제 사유가 있어서 기존 직위제를 직권 취소하면 기존 직위제는 무효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존 직위 해제에 있었던 하자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직위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직위제 징계, 이거 이중처벌 아닙니다. 형사처벌, 이중처벌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자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징계 요구하는 감독총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감독총에게 징계 요구를 할 때 다른 공무원이 이런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다른 공무원은 이 감독총에게 징계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 경우에 한해서는 자, 상급 어떤 행정청에 자 가서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공무원이 소속한 장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조문이 있으니까 같이 좀 볼게요. 자, 공무원법 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현행법이 아닌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은, 그 다른 행정청이죠. 수사기관은 그 소속기관 장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구속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현행범은 통보 안 해줘도 돼요.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예, 국가공무원법 조문입니다. 두 번째, 직위제 처분은 징계 처분과 같은 성질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이익하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건 같지만 성질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직위제 나왔다 해서 징계받은 거 아닙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직위제 처분 있은 후 다시 해임 처분, 징계 처분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 법리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은 그냥 2번이었네요. 3번, 임용 결격 무효죠. 그럼 무효니까 공직 생활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경력도 없고요, 퇴직금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국가는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됩니다. 사실상 근무에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이나 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그냥 부당이득만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청구만 가능하다. 네 번째, 징계권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 그러면 이거는요 재량이 아닙니다. 의무가 있어요. 징계 요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좀 조문 자세히 보셔야죠. 징계 절차까지 쭉 하시고 또 자세한 징계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조문도 보셔야 됩니다. 판례도 있지만 조문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보십시오. 저랑 같이 하면서 하나 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늘리면 돼요. 하루아침에 실력을 확. 그건 욕심 아닐까요? 저랑 같이 하시죠. 자,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6월을 맞이해서 행정법 총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영입니다.